수세기 동안 무술은 신비에 쌓여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기술과 초인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무적의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제 전투에서 한 번도 입증된 적 없는 능력을 중심으로 완전한 정체성을 구축해 왔습니다. 에리! 그리고 누군가가 마침내 그들에게 실제 전투에서 그 능력을 시험해보라고 요구했을 때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가장 통쾌합니다. 가짜 스승들이 진짜 싸움꾼들에게 결국 패배할 때 말이죠. 가짜 스승들이 있습니다. 더 큰 망상에 빠진 가짜 스승들도 있습니다. 그중 야나기 류켄도 있습니다. 이 일본인 기합 스승은 수십 년 동안 한 가지 능력을 중심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사람을 손대지 않고 기절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남자는 오직 에너지 파동만을 사용해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동작과 외침만으로요. 그리고 제자들은 늘 쓰러졌습니다. 류켄은 이 쇼를 오랫동안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접촉 무술에서 자신의 위험에 대해 매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적인 사기꾼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도전을 던졌습니다. 일본 엔화 100만엔, 대략 $5,000 정도. 그를 이길 수 있는 훈련된 격투가라면 누구에게나. 그러자 이와쿠라고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무술가이자 실제로 복싱과 주짓수 훈련을 받은 이와쿠라고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먹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파동은 오지 않았고 커우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류켄은 피를 흘리며 링에 쓰러졌고 $5,000를 잃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신비롭게 지냈지만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전통 무술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극권, 특히 거의 신성한 제도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베이징의 MMA 트레이너인 쉬샤오둥이라는 사람이 소셜미디어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것이 사기라고 말했을 때 온 나라가 그를 적대하게 됐어요. 쉬의 주장은 간단했어요. 이런 자칭 스승들은 결코 증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주장으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바꾸고 싶었어요. 웨이레이가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어요. 자칭 태극권의 대사부, 뇌공 스타일의 웨이레이는 중국 최고의 무술가 중 한 명으로 전국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힘의 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남자. 수박의 껍질을 깨지 않고 내부를 부술 수 있고 기를 이용해 손바닥 위에 비둘기를 균형 있게 올려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격투가는 청도의 지하실에서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멀쩡한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싸움은 겨우 20초 만에 끝났고
마스터 오브 썬더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쉬 샤오동은 숨이 차지 않은 채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웨이레이의 패배는 단순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쉬 샤오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딩하오였습니다. 그는 윙춘 수련자로 연문의 4세대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바로 그 연문입니다. 브루스리의 스승이죠. 딩하오는 윙춘의 스승인 위창화와 함께 수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보가 어떤 종합격투기 선수도 따라올 수 없는 무언가를 준다고 완전히 확신하며 이 싸움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훈련 때는 그렇게 우아해 보였던 윙춘의 기술들이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과 마주하자마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我觉得刚才丁老师的表现已经大多看这拳展现出了很多永生的技法了。那么，啊。 타격! 쉬는 2분도 안 돼서 그를 4번이나 쓰러뜨렸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딩의 변명은 경기 주최 측이 경기 전에 충분한 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쉬와 딩하오의 경기 당일 밤, 딩하오의 스승인 위창화도 도전 경기에서 싸웠습니다. 위창화는 영충원 3대 사범으로 연문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는 중국 쿵푸 협회의 공식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딩에게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칠 책임이 있었지만 그의 상대는 시용청청이라는 아마추어 복서였습니다. 10대 시절 시용은 오른팔에 복합 골절을 입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손으로 복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용은 오른손을 등 뒤에 둔 채로 내내 싸웠습니다. 这一场的切磋战啊，太极选手是没有带。这个泰拳还是拳击？哦，现在的武术来说，像这次比赛之后，我们也会跟李老师我们会不让踢腿吗？好，换拳换拳。连续前手。用硬碰硬啊，卓成的话呢，还是带着一个。 경기 후에 위에게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는 프로모터들이 음식 제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마 영춘권은 배가 부를 때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웃긴 변명이네요. 쉬 샤오동에게 2분도 안 돼서 패배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딩하오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윙춘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아후라는 또 다른 MMA 파이터와 링에 올랐습니다. 아, 영춘大师. 아, 大家都看得到，戴的是黑指手套，啊，不是戴的普通的拳套，任何时候都可以用。自己要小心，因为毕竟这个手套是地边很重，连续的地边推。아후는 머리에 킥을 날려 딩하오를 72초 만에 KO시켰고 경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또 다른 상대가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bé đi. 이 베트남 쿵푸 사부는 모든 것을 갖췄습니다. 시범도 있었고 추종자들도 있었으며 명성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탄할 만한 연출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들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스승은 완전히 낯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왕얀롱은 자신을 전통 쿵푸 전문가이자 지도자, 무술배우, 그리고 중국 고대 무술 기술의 옹호자로 소개했습니다. 카리스마와 효과적인 공격이 없는 이소룡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왕얀롱은 시범, 아크로바틱한 동작, 허공에 차는 발차기, 과장된 자세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원했습니다. 2023년 9월, 왕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파이터 중 한 명에게 공개 도전장을 냈습니다. 무아카오반 자맥, 태국의 파괴자 그 자체입니다. 킥복싱의 규칙을 바꾼 남자, 강철 같은 다리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팔꿈치를 가진 폭력의 기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충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도치 않은 코미디가 펼쳐졌습니다. 첫 순간부터 왕은 원을 그리며 달리기 시작했고 허공에 발차기를 하며 마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손짓을 했습니다. 부아카오가 그를 바라보며 거의 혼란스러워했고 심지어 그를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계속 주먹을 날렸지만 부아카오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아카오는 진지해지기로 하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부아카오는 왕을 클린치로 몰아넣고 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통에 무릎을 꽂았습니다. 왕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재개하려 했지만 왕은 이미 자신의 쇼를 시작했습니다. 왕은 MMA 규칙 변경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부아카오가 반칙을 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노 콘테스트.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졌습니다. 부아카오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관객에게 인사하고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한편 왕은 링 한가운데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가짜 스승 중 자신이 겪은 일을 스스로 불러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바오고였습니다. 이 69세의 남자는 자신이 혼원 태극권의 스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에 에너지 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그는 산둥에서 열린 실제 토너먼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왕칭밍이었습니다. 49세의 전직 무술 코치로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기 전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심판은 마씨에게 자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잘못된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왕칭밍 30초 만에 그를 3번 넘어뜨렸습니다. 세 번째 다운에 태극권 사범은 등을 대고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그를 깨워야 했습니다. 사실 그를 소생시키는데 경기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무술 아마추어에게 30초 만에 KO를 당한 뒤 경기 후 마씨의 해명은 아마도 무술 사기 역사상 가장 대담한 변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경기 전 누군가 자신에게 독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겼어야 했지만 손이 안 움직였다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자,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남자는 외모가 완벽합니다. 존정은 자신을 소림쿵푸 수련자라고 자칭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전통 의복, 극적인 자세, 1980년대 무술 영화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 동작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체육관에서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영화 같은 인물입니다. 是一个假和尚，并不是所谓的少林僧。 문제는 무술가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무술가인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존정기 MMA 파이터와 링에 올랐을 때 그의 변장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The self-proclaimed Shaolin dude, and he's taken on. We just saw this MMA guy. This MMA guy took on the Wing Chun guy, jabs the Shaolin dude in the face. I'm pretty sure he's a fake Shaolin. Guys, arsenal is taken away, but oh, ow, that hook really hurt. Oof, oof. Body hook, dude. He's really good at the no gloves, man, because gloves take away from. So there, he's trying to do. 시범에서 그렇게 강력해 보였던 자세들은 실제 타격 앞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인스타그램을 위해,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 훈련합니다. 벨이 울릴 때 중요한 건 하나뿐입니다. UFC 전 패더급 선수 남판, 캘리포니아 가든 그로브의 마두 아카데미에서 남판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카이트란이라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카이는 50대 정도의 홍가 쿵푸 사범이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 MMA 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MMA 프로파이터가 되어 다나 화이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판에게 먼저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판은 UFC, 벨라토르, 스트라이크 포스, 판크라스에서 경쟁한 베테랑입니다. 그는 브라질리언 주짓수, 유도, 가라테, 그리고 베트남 무술인 비엣 쿠엔다오에서 검은 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프로 복싱 12 전의 전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입식 룰로 아이라운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중 한 명만이 링 위에 남았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판은 카이를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그가 일어나도록 놔뒀습니다. 그를 다시 넘어뜨렸습니다. 마지막 콤비네이션이 들어올 때 챔피언의 꿈을 안고 건물에 들어섰던 쿵푸 마스터는 매트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카이트라는 맞기 전까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DKU는 한국의 무술 강사이자 유튜버입니다. 자신만의 격투 시스템을 선보이며 많은 팔로워를 얻었습니다. 워페어 컴뱃 시스템입니다. 태권도, 절권도, 유도, 그는 이것을 전투에서의 자유로운 움직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영상들은 인상적이었고 그의 자신감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그는 매니 파퀴아오와 싸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 파퀴아오가 아니라 그 파퀴아오 72번의 경기에서 62승을 거둔 프로 기록을 가진 파퀴아오입니다. 그 파퀴아오 8개의 서로 다른 체급에서 타이틀을 보유했던 파퀴아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으로 여기는 그 남자입니다. 이 경기는 6라운드 시범 경기로 진행되었고 유는 79kg의 체중으로 들어왔으며 이는 파퀴아오보다 13kg 더 무거운 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Regardless of the size advantage, Manny
Pacquiao will turn 44 on December 7th. No, he's not the same age he was before. So. 전 세계가 본 것은 DKU의 무술 철학의 그 실체였습니다. 복싱 역사상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손을 가진 선수 중 한 명과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We'll see if he inside High Club. Happy holidays to all of you and your fans. Has picked up the pace as you pointed out, Sinisa. Left there. 워페어 컴뱃 시스템은 파퀴아오의 제배 아무런 대응책이 없었습니다. 철학적인 움직임의 자유는 팩맨이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을 때 뒤로 물러나며 살아남으려는 움직임과 매우 비슷해 보였습니다. You was moments away from being stopped. But Alexa Manny has him in circles. That is hilarious. Well, DK's got to do something, and he's getting. And now Manny Pacquiao going right after DKU. DKU can barely. There's a right ball by a left, driving DKU. Oh my God! DKU on a shot from Manny. 파퀴아오는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고 그것도 엄청나게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유튜브 무술가와 진정한 전설 사이의 격차는 어떤 시스템으로도 먹을 수 없습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사기꾼 중에는 유명한 노터치 무술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건드리지 않고도 공격을 막거나 기절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자칭 무술 고수는 자신의 실력을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 앞에서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쇼는 그가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군인에게 자신을 때려보라며 순수한 에너지로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는 군인을 기습적으로 때린 뒤 무언가 증명한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도에서는 냉혹한 현실이 그를 강타했습니다. 사기꾼은 여전히 어지러웠지만 다시 시도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폭우처럼 쏟아지는 주먹을 맞고 모두 앞에서 굴욕을 당하며 끝났습니다. 그날 그는 주먹이란 것이 정말로 아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장풍에 $5,000를 거는 일본인 사부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태극권의 대사부든 혹은 패배를 국배급 탓으로 돌리는 영충원 수련자든 교훈은 항상 같습니다.